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고요. 약자로 ANN 방법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사람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신경세포의 동작을 흉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선은 신경세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그림이 사람의 신경세포의 부분마다 담당하고 있는 그 주요 기능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왼쪽에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온 부분들을 수상돌기라고 부르고요. 주변의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그 신호를 전달받아서 세포체에 전달하는 입력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체는요, 전달받은 신호들을 합성해서 그 크기가 그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여기 보이는 축색이라고 부르는 그 출력단으로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색으로 내보내는 신호는 물론 여기 오른쪽 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지처럼 생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경세포는 그 기능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기본적인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입력을 담당하고 있는 수상돌기, 그리고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축색돌기, 그리고 다양한 입력 신호들의 값을 합하고 그 값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그 뉴런이 그 활성화돼서 신호를 내보내는 담당을 하는 세포체,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단위 신경세포를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묘사한 것이 소위 논리 유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유닛을 사용해서 간단한 논리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논리 유닛은요, 여러 개의 입력값, 그러니까 x1, x2, x3들이 일정한 가중치 w1, w2, w3로 변형돼서 덧셈이 행해지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그 각 세포에 자체적인 특성을 주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특정한 상수값, 보통 이걸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어스 값과 함께 유입되면 모든 신호가 더해지고 소위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함수를 사용해서 이 더해진 값이 일정한 임계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출력값 y를 1로, 아니면 0인 값을 내보내는 이런 수치적인 장치를 논리 유닛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논리 유닛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구현될 프로그래밍적인 요소와 함께 정리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력값들은 변수에 저장된 그 수치적인 값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가중치 W1, W2, W3, 이 가중치들은 뉴런들 간의 연결세기를 수치적인 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인데요. 뉴런들이 입력이 다수가 되고요. 그리고 출력 또한 다수가 되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 가중치 W는 2차원 배열로 우리가 구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WJ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오른쪽 아래 첨자 i는 입력 유닛 번호, 그리고 J는 그 출력 유닛 번호에서 입력층 i번째 유닛에서 출력층 또는 다음 층에 있는 j번째 유닛으로 연결선의 가중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알고리즘 구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것입니다. 다음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그 각각의 신경세포마다 부여되는 일종의 편견,
변수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변수 하나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고 주로 1이라는 기본 입력 값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세포와 연결세기인 바이어스와 노드 간의 가중치 변화로 우리가 또 이 바이어스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포체입니다. 세포체의 경우에는 덧셈을 구현한 연산자가 소위 세포체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식과 같이 이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항 포함해서 모든 입력값 xi를 그 해당 가중치 wi를 곱해서 모든 입력 노드에 대해서 더해준 이 덧셈이 수행되는 것이 소위 세포체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세포체의 결과가 덧셈 결과를 바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 입력 값들의 크기에 따라서 출력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위해서 특별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게 소위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활성화 함수는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f of x는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은 커브로 우리가 그 형태를 갖게 됩니다. 즉 0이라는 입력값 x가 들어오면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 값은 0.5를 갖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값, 6 이상, 4 이상의 큰 값이 들어오면은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고요. 마이너스 4 이하의 작은 값을 우리가 입력값으로 쓰게 되면은 그 값이 0의 값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는 0이 아닌 값을 갖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0이거나 1인 값을 출력하는 그러한 특별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변수와 그 수식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우리 논리 유닛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왼쪽의 입력단들에서는 입력값 x값들이 w라는 가중치로 곱해져서 셀 바디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셀 바디 안에서는 이들의 값의 합 wi 곱하기 xi들을 다 합한 것과 그리고 이 셀 바디가 독특하게 갖고 있는 바이어스 값이 합쳐져서 그 결과를 다음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 활성화 함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게 되고요. 이 활성화 함수 보통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이 활용되는데 이 함수의 결과에 따라서 0 또는 1의 값이 이 출력단 엑손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 프로그램은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려보는 파이썬 코드인데요. 결과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즉 시그모이드 오브 x라는 이 함수를 정의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수식과 마찬가지로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의 결과고요. 이 함수를 x가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6까지 0.1 간격으로 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에 그 결과 값을 이렇게 플로팅으로 한번 해줘 본 겁니다. 즉 x가 0일 때는 0.5의 값을 갖고요. x가 그 4 이상 정도만 돼도 거의 1에 가까운 값, 그리고 x가 마이너스 4 이하의 값을 갖게 되면 거의 0의 값을 출력하게 되는 특별한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